어서 오세요. LA에 캠퍼스를 두고 있는 갈릴리 대학 공식 강의실입니다. 이 강의는 50분 수업 기준 10회 연속 강좌입니다. 누구나 청강할 수 있으나 학점 취득을 희망하는 이들은 해당 교무처랑 연락하시면 됩니다. 6강 후반부입니다. 자들 레이아드의 공동선을 추구할 수 있다라는 행복론 제7장인데 제일 중요한 개념입니다. 덴마크의 모습입니다. 몇 년 전에 찍은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선정된 젊은이들, 여행자들, 관광객들이 이렇게 어울려서 도둑 맞을 염려 없이 가까이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입니다. 참 부러운 모습이죠. 언제 우리도 이렇게 행복하게 편안하게 지내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행복은 나이하고 상관이 없다 그랬죠. 이 LA에서 4시간, 3시간 차를 타고 북쪽으로 가면 자영업자들, 노인네들이 많이 사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안식교인이네요. 그 마을에 사는 안식교에서 운영하는 동네 수영장인가 봐요. 거기에서 노인이 80은 돼 보이는데 노인이 행복하고 기운차게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무슨 사연이 있겠죠. 그래서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 잡지가 행복한 모습, 대부분은 젊은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 노는 모습인데 아주 독특해서 제가 따왔습니다. 혼자 계시는데 이 노인네는 나는 행복해. 아마 그렇게 얘기하고 나 좀 찍어달라 그랬는지도 모르죠. 노인네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네도 행복할 수 있답니다.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리차드 레이아드, 이게 야드잖아요. 그래서 리차드 레이아드인데 영국 경제학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쓴 거고 박사님이고 경제학자고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이다. 상식적으로 감을 잡으셔야 되고 경제학자인데 정부 관리들에게 영향을 끼치니까 굉장히 힘이 센 사람이다.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리차드 레이아드의 행복론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잖아요. 리차드 레이아드의 행복론을 읽었다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거야? 그 핵심 단어, 그걸 키워드라 그러죠. 핵심 단어가 이런 거예요. 리차드 레이어드와 반대되는 사람들의 입장이 있습니다. QAAA, Q, 나라의 경제 정책. 인간은 어떠냐? 자연도태, 적자생존, 투쟁이다. 다윈의 진화론이 영국에서는 지배적이랍니다. 이제 종교적인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다 이런 거 별로 안 믿는데요. 자연 도태, 이 자연에서 적응을 잘 하는 사람, 적응을 잘 하는 사람만 살아남고 적응을 못하는 사람은 도태, 뒤처지고 사멸한다. 우리는 살아남았으니까 적응을 잘하는 유전자를 타고났겠죠. 그런데 생존 경쟁은 계속되기 때문에 살아남았지만 리차드 레이어는 살아남았기 때문에 협력을 해서 살아남았다 이런 거고, 다윈의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이겼기 때문에 살아남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릅니다. 똑같이 생존, 살아남았다라는 말을 쓰지만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투쟁은 계속이고 투쟁에 이겨야 살아남는다 이런 거고, 이 리차드 레이어드는 함께 살아남는 길이 있었고 함께 살아남는 법을, 협력을, 협동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았다. 굉장히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공화당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영국은 안 가봐가지고 감이 잘 안 잡혀요. 영국에는 아담 스미스라는 경제학자가 그랬다 그래요. 자유시장 경제, 국가의 간섭은 최소한으로만 줄이고 개인 기업의
시장 경제 논리에 맡겨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균형이 맞을 것이다. 1920년, 30년대에 미국에 경제 공황이 와서 물건은 너무 많이 만들어 놨는데 팔리질 않아서 소비자가 없어서 바다에 갔다가 그냥 갖다 버렸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기는 하겠지만 아담 스미스의 경제 이론은 자유로운 시장 경제 논리에 맡기면 수요 공급에 의해서 균형이 맞는다. 이 균형을 보이지 않는 손이 알아서 한다. 1930년대처럼 살 사람은 없는데 공장이 너무 많이 물건을 생산해서 바다에다 갖다 버리는 그런 불상사는 다시는 안 생긴다. 정부가 자꾸 간섭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생긴다. 정부의 간섭을 극소화시키려고 하는 경제 이론이 보이지 않는 손. 리차드 레이아드는 그런 거 안 믿어요. 왜냐하면 텔레비전 광고를 일주일에 1시간 더 보면 1부를 더 쓴대요. 텔레비를 하루에 3시간 반 보는데 일주일에 1시간을 더 보게 되면 1불인가요? 4불인가요? 돈 지출을 더 한대요. 무슨 말이냐?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텔레비를 자꾸 보면 거기에 광고에 빨려 들어가서 소비를 더 한답니다. 필요 없는 것도 집안에다가 쌓아놓게 된다. 수요 공급이 자연적인 상황에서는 맞을는지 모르는데 가수요라는 것을 만들어서 저 배우가 저 높은 사람이 이런 가방을 들고 다니네. 그래서 필요 없는데 우리 집에 이미 가방이 있는데 또 사게 된다. 인간의 욕구는 필요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낸다. 이게 광고술에 의해서.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손 논리는 텔레비전이 만들어진 이후 1960년 이후에는 맞지 않는 이론인데 아직도 미국의 공화당 사람들은 이 이론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죠. 그것이 자유죠. 그 다음에 리차드 레이어드는 제레미 벤덤의 계통에 서 있는데 공동선, 최대 행복,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사람이 최고로 행복해질 수 있다면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다. 우리나라가 일부 사람만 행복하고 불행한 사람이 늘어난다. 그러면 정부가 정치를 잘못하는 거다. 정부가 경제 정책을 세우는 유일한 목표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다. 이거를 최대 행복의 원리라 그래요. 제레미 벤덤이 주창했는데 레이어드는 그거를 따라가는 거죠. 자, 여기에 최대 행복의 원리는 국가가 간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리차드 레이어드는 최대 행복을 꿈꿀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는 무임승차하는 얌체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아직 유전자가 덜 발달한 사람들이고 절대 다수는 협력을 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 지금도 어린아이들을 실험해 보면 공동선을 추구하는 협동정신을 발휘할 수 있다. 이 책에는 놀라운 실험이 있어요. 스쿨버스에다가 예를 들면 20명 데리고 캠핑을 하러 갔습니다. 캠핑을 하러 가서 숙소를 A, B 두 숙소를 정하고 3일 동안 A반, B반 거기서 팀장도 뽑고 지네들끼리 한 패가 됐어요. 그래서 가끔씩 휴식 시간에 혹은 스포츠 시간에 게임 시간에 A팀과 B팀이 경기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스쿨버스를 타고 캠핑장에 갈 때는 이 20명이 다 친구였어요. 학교 친구였는데 가서 A반, B반
숙소를 따로 해놓고 대장을 뽑고 이러니까 A와 B가 나중에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원수처럼. 이거를 리차드 레이어드는 부족의 정신이라 그럽니다. 부족, 골목, 패거리 정신이죠. 그런데 이 골목 패거리 정신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어린아이 20명, 이 젊은이들 20명에게 밥을 실어나는 식당차가 진흙탕에 빠져서 이 20명의 젊은이들이 다 달려들어서 힘을 모으지 않으면 그 음식 트럭을 끄집어낼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수명이 다 다리 걷고 팔 걷고 달라붙어서 낑낑대고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돌아오면서 같은 버스를 타고 룰루랄라 어깨 동무하면서 한 팀이 되었다. 그런 거예요. 이 말이 되지 않나요? 공동의 과제가 생기고 공동의 적이 생기고 협력이 필요할 때는 원수처럼 싸우던 A반, B반 어린이들이 청년들이 공동의 과제가 생기니까 협력하더라. 그런 거예요. 실험을 해본 결과 사람에게는 투쟁 정신도 남아있지만 협동할 수 있는 능력이 남아있다. 믿고 싶어요. 그럴 것도 같아요. 증거가 사람들에게는 양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남은 거는 협력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 그런 거예요. 전반부에서 얘기했죠. 평판을 받고 싶어 한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느냐,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게 의인, 칭의잖아요.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 내가 해준 만큼 상대방도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고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계산해서는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나도 보이지 않는 낯선 사람들에게 잘해줄 수 있다. 형식적으로는 권리만 남은 것 같지만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권리와 의무감이 공존한다. 리차드 레이어드가 공동선을 향하여 우리가 전진할 수 있다라고 굳게 믿는 것은 이겁니다. 이게 리차드 레이어드의 철학의 핵심이에요. 저는 그래서 행복 전도사라고 부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한 거하고는 너무 다른 세상입니다. 영국 제가 안 가봤는데 영국 사람들 굉장히 고품격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칸트의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요거부터 할게요. 영국은 우리나라 동양의 명당이라는 말이 있죠. 명당. 영국 땅은 명당인 것 같아요.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도 언젠가는 명당이 되겠죠. 영국은 지금 역사적으로 이런 거예요. 진화론적으로 안정된 평형, evolutionary stable, equilibrium, 투쟁과 협력이 적당히 균형을 이루는 안정된 평형. 그래서 살아남는데 강자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언제 이렇게 진화론적인 명당이 될까요? 한국당. 지금은 한국 사람들이 외적에 의해서,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권모, 술수, 중상, 모략에 의해서 한국은 몰락할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하지요. 진화론적으로 안정된 평형의 땅, 명당, 영국. 도덕성이 살아남아서 리차드 레이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부러워요. 도덕성이 높은 사람이 더 성공하며 경제적으로도 그렇다. 한국이 그래요? 한국은 반대죠. 지금 LH 왜 한국 주택공사든지 토지공사라 그러든지 하지 LH 이상한 외국 이름으로 해가지고 뭘 하는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해먹었잖아요. 오래전부터. 한국은 도덕성이 높은 사람이 더 성공하며 경제적으로 그렇다. 한국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은 좀 이상하다 싶은데 영국에는 이런 말이 통한대요. 손해보더라도 약속한 것은 하부인은 지킨다.
저도 이런 나라에 살고 싶어요. 안정된 평행의 땅, 진화론적인 명당에 살고 싶어요. 그런데 독일의 칸트는 어떤 말을 했냐 하면 도덕을 아무리 잘 실천해도 기쁨을 주지 않는다. 칸트는 도덕론에 있어서는 회의론자였습니다. 우리는 도덕을 지켜야 돼.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 그러나 도덕을 지키는 이유는 뭐냐? 칸트 철학의 중요한 질문인데 이 땅에서는 보상을 못 받는다. 저 세상에서 하나님한테 가서 받아라. 그래서 칸트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말을 바꿨어요. 우리가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데 그 도덕적인 행동이 허무주의로 무의미한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려면 도덕이 없으면 인간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은 저 세상에서 우리를 기다리다가 이 땅에서 도덕을 제대로 지킨 사람에게 상급을 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요청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게 아니고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도덕을 아무리 잘 지켜도 영국 리차드 레이어드가 보는 거하고 달라요. 도덕성이 높은 사람이 더 성공하고 경제적으로도 그렇다 아니에요. 엉망진창인데도 내가 도덕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저 세상에 가면 하나님의 더 큰 영원한 상급을 받을 걸로 믿기 때문에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는 나를 알아주지 않고 성공할 기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덕을 지킨다. 예, 칸트는 경건주의자입니다. 칸트는 도덕 철학자라기보다는 경건주의 심정을 철학적으로 전개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칸트의 도덕적 행동론, 회의주의, 허무주의적인 도덕론에 대하여 리차드 레이어드는 아니다. 내가 도덕을 잘 지키면 내 마음이 더 기쁘고 영국 사회에서는 더 성공하고 경제적으로도 그렇다. 정말 부러운 명당입니다.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부자들이 도덕적이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자들은 자기 자신을 알아요. 얼마나 비리를 저질렀는지. 그래서 미신적인 교회에 많이 나가고 저희 교회에 잠깐 부자 젊은이가 한국에서 잠깐 우리 교회를 거쳐갔는데 교회도 나가고 사주팔자도 봐요. 그거를 사주팔자라 그러지 않고 명리학이라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이 분야의 대가이기 때문에 50도 안 된 젊은 사장 부인이에요. 제 사주팔자를 봐준대요. 그래서 노 땡큐 그랬어요. 이게 제가 숙제가 됐어요. 교회도 다니고 서초동에 잘 사는 젊은이들이 사주팔자도 본다. 이게 뭐를 말할까? 예, 부자들이 불안한 거예요. 정치자금도 현금으로 야당에도 주고 여당에도 주고 캐시로 준다 그러더라고요. 현금으로 들통이 안 나게. 이러면서 불안한 거예요. 불안. 정직하기 때문에 성공한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그래서 이 사주팔자를 보는데 사주팔자를 핵심이 그거예요.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지구멍에도 볕들날 온다. 3년 손재수가 지나가면 3년 재운이 따라온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장사가 잘 되면 하늘이 도운 거예요. 장사가 안 되면 내 책임이 아니라 운이 다 해서 그런 거예요. 이럭저럭 이 사주팔자 명리학은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가고 사주팔자도 보고 그 사람도 3년이나 옥살이를 하고 나왔어요. 그래도 열심히 해요. 지금 이건희 아들 그 사람은 마약 중독자가 돼가지고 시끄럽지요. 이상한 거 지금 자꾸 주사 맞는다는데 주사 한 대에 1,000만 원이래요. 10번만 맞으면 1억인데 그 1억이 소위 껌값이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 한국은 리차드 레이어드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부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한국은 이 귀족들, 부자들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고속도로, 과속 측정기, 신호등 안 지키는 거 이런 거 보면 한국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 양심이 있다 그러는데 로마서에 보면 양심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가서 운전할 때 얼마나 겁났는지 알았어요?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가서 스톱 사인에서 서야 될지 통과해야 될지 뒤에 오는 차를 생각하면 통과해야 되겠고 저 앞에 아들같이 젊은 경찰이 서 있는데 저 경찰이 눈에 띄니까 서야 될 것 같고 서도 사고 나고 건너가면 잡힐 것 같고 한국에 가서 운전하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눈치껏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고속도로의 과속 측정기잖아요. 50km로 달리면 전화기에서 띵띵띵띵띵 소리가 나요.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과속 단속 측정 구간입니다. 80km로 가야 됩니다. 100km로 120km로 쌩 달리다가 요거 오면 스톱하세요. 스톱하세요. 과속 단속 장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싹 법을 지켜요. 아기가 타고 있어요. 뭐 이런 거를 뒤에다가 써붙인 차량도 있죠. 여러분이 이렇게 법을 피해가면서 살짝 요리조리 운전하는 여러분 차에는 아기가 안 타고 있나요? 대한민국은 전 국민이 속임수를 배우고 있어요. 교통신호 체계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영국 정말 부러워요. 어떻게 그런 말을 리차드 레이어드가 할 수 있나? 그러니까 리차드 레이어는 공동의 선을 추구할 능력이 있다라고 목에 힘주어 강조하는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죠. 도덕성이 높은 사람이 더 성공하며 경제적으로도 그렇다. 손해보더라도 그러니 합의를 지키자. 우리 언제쯤 되면 이런 말을 드러내놓고 한국 사람들이 서로 할 수 있을까요? 오늘 6강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